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함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모스 2016 워드 엑스퍼트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네 과목 중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시험 봐야 할 워드 프로그램이고요. 이 부분을 시험을 보시면 우리는 모스 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네요. 프로젝트가 1번부터 5번까지 있고요. 그리고 문제들이 한 5문제, 6문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총 문제가 한 25문제, 26문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형식은 똑같습니다. 프로젝트별로 한 문제 한 문제씩 푸는 거고요. 다 풀고 나면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면 되겠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1번이요. 개요를 보니까 여러분은 시즌 행사 홍보에 사용할 홍보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책자 형식으로 인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문제네요. 노멀 DOTM의 표준 스타일을 프로젝트 1 문서로 복사하여 기존 표준 스타일을 덮었습니다. 지금 프로젝트 1번에 스타일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타일에 기존에 있던 스타일을 불러와서 여기 스타일을 덮어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일단은 여기 개발 도구가 표시되어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는데, 자, 개발 도구를 표시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얘를 눌러 보시면요. 여기 개발 도구라고 있죠? 이 개발 도구를 눌러서 확인을 누르면 메뉴가 이렇게 뿅 생겨요. 그러니까 오피스 프로그램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발 도구를 여실 때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개발 도구에 보시면 여기 문서 서식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면 이것도 문제예요. 문서의 스타일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요. 노멀 DOTM의 표준 스타일을 프로젝트 1에 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성 도우미를 눌러 보시면 구성 도우미에 스타일이 있고 매크로가 있습니다. 매크로도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일에 있는 이 부분 프로젝트 1번에 있는 스타일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노멀 DOTM이라는 기본 서식 파일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있는 표준을 복사를 하고 싶대요. 그러면 여기 표준이 있지만 노멀 DOTM의 표준을 복사를 해주면 덮어 쓰시겠습니까? 물어보고요. 예라고 문제대로 하면 됩니다. 됐고 닫기를 누르면 우리가 이 표준이라는 스타일이 기본 노멀 DOTM에 있는 표준 스타일로 엎어서 적용이 됐겠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을 스타일 기준으로 하고 음영은 주황 강조위 25%더 어둡게로 적용하여 강조 단락이라는 이름의 새 스타일을 만듭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홈에 보시면 스타일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스타일에서 어쩌고저쩌고 해줘야죠. 그쵸? 자, 여기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면요. 여기 보면 스타일 만들기, 서식 지우기, 스타일 적용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스타일 만들기. 그 다음에 스타일의 이름을 강조 단락이라고 있어요. 강조 단락.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뭐 스타일을 열은 거니까 우리는 수정을 눌러서 이제 여기 스타일 기준이 표준으로 돼 있냐 확인을 하시고 보시면 스타일이 여러 적용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표준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음영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글자 색깔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있지만 음영이라는 거는요. 거기에 들어가는 음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경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서식에 보시면 글꼴 달라. 워드가 어려운 좀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부분에서 메뉴 안에 메뉴가 들어가고 메뉴 안에 메뉴 들어가고 찾고 들어가고 찾고 들어가고 찾고 이렇게 해서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뉴들도 한번 익혀 놓으시면요.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또 기억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음영이니까요. 테두리에 들어가 보실래요? 테두리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우리가 테두리를 설정할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음영이라고 있잖아요. 음영에서 색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황색에 강조 2에
25%더 어둡게, 25%더 어둡게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 단락이라는 스타일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죠? 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강조 단락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자, 3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서에서 처음으로 보이는 달맞이라는 텍스트를 색인 항목으로 추가합니다. 그러면요, 달맞이를 선택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참조해 보시면, 색인 삽입 항목 표시라고 있어요. 항목 표시. 항목 표시를 누르면요, 달맞이라는 예를요, 색인으로 추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두 표시, 닫기. 이렇게 하면 달맞이라는 색인이 설정이 된 겁니다. 자, 4번이랑 이어지죠?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함된 모든 색인 항목이 표시되도록 색인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일단은 색인으로 와서요. 색인으로 오시면 우리가 달맞이라는 색인을 추가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똑같이 참조에 색인 업데이트를 치면 여기 달맞이라는 거는 1페이지에 있어 라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5번이요. 현재 색 설정에 따라 링크 강조라는 이름의 사용자 지정 색을 만듭니다. 하이퍼링크 테마색은 녹색 강조 6, 50%더 어둡게로 변경합니다. 자, 링크 강조라는 이름의 사용자 지정색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이 색인을 보기 싫잖아요. 그쵸? 그러면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홈에 단락에 보시면 여기 있는 부분이 있어요. 편집 기호 표시 숨기기. 얘를 띵 눌러주시면 없어지잖아요. 그쵸? 이게 켜져 있을 때랑 안 켜져 있을 때랑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색인을 찾아서 없앨 때는 또 이게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문제를 푸실 때 켜놓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때는 이게 되게 불편하지만 시험을 볼 때는요, 이게 또 켜 있어야지 이 부분들이 표시가 되니까 잘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 사항이지만 시험을 보실 때는 일단은 켜놓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을 보셔야죠. 사용자 지정 테마색을 만드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에 가보세요. 디자인에 가보시면 테마가 적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서 서식 안에 색에 보시면 디자인 색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색 사용자 지정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는데 색 사용자 지정을 눌러서 우리는요. 새로 만들 거잖아요. 그렇죠? 자, 하이퍼링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일단 하이퍼링크 색을 녹색 50%더 어둡게 이렇게 하이퍼링크의 색깔을 더 어둡게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링크 강조 저장. 그러면 색깔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링크 강조라는 색깔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렇죠?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을 제한하여 스타일을 수정하거나 다른 서식으로 변경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테마나 구성표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문서 보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편집 제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라는 메뉴에 보시면요, 여기 편집 제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편집 제한을 누르면 여기 서식 제한이라고 편집 제한에 서식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식을 선택한 스타일로 제한, 그래서 서식 제한 스타일을 수정하거나 다른 서식으로 변경하지 않도록 그럼 체크를 하시고 설정을 누르시면요. 그 다음에 이 서식 제한이라는 상세 메뉴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서 테마 또는 구성표 전환 차단이라고 해서 얘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문제대로 하는 거예요. 확인을 누르고 이 문서에 허용되지 않는 서식이나 스타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거하시겠습니까? 예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서 보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죠? 그럼 예, 문서 보호를 적용합니다를 누르시면 안 돼요. 그냥 여기서 프로젝트를 저장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프로젝트 1번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프로젝트 1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프로젝트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2번이요. 개요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팩스에 사용할 표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러 업체에 전송하기 위해 이 문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문제입니다. 1번, 표지에 있는 받는 사람 컨텐츠 컨트롤의 속성을 편집하여 캐리지 리턴이 허용되도록 설정합니다. 이거는요, 캐리지 리턴이라는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이 컨텐츠 컨트롤의 속성을 변경하는 방법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받는 사람 컨텐츠 컨트롤. 그러면 받는 사람의 컨텐츠 컨트롤을 일단 선택하는 게 순서겠네요. 그렇죠? 얘를 선택을 하고 자, 개발 도구에 보시면 이 컨트롤이 있죠? 속성을 눌러보시면 내가 선택한 받는 사람의 컨텐츠 컨트롤의 속성이 열리는 거예요. 마우스 더블 클릭을 하면 안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볼까요? 받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더 안 되네요. 그렇죠? 얘는 선택을 한 다음에 개발 도구에 와서 속성을 눌러서 열으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컨텐츠 컨트롤 상자에 메뉴가 열리면서 여기 캐리지 리턴 허용 그러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일반 텍스트 속성을 캐리지 리턴을 허용한다. 확인 단추를 누르면요. 뭐 설정이 되겠죠? 넘어가시면 되고. 캐리지 리턴이라는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2번이요. 이 문서에 대해서만 기본 글꼴을 RER 굵게 11포인트로 12포인트로 설정합니다. 얘는요. 홈으로 가시는 거예요. 홈으로 가셔서 여기 글꼴에 보시면 자세히 보기 버튼이 있어요.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요. 2번 문제는 조금 우리나라랑 좀 틀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한글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워드는 어, 미국에서 만들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워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글꼴이 하나뿐이 없어요. 그 영문 글꼴 하나뿐이 없어서 아리아리라고 바꿔서 굵게 11포인트로 설정을 해 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글도 있고 영문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게 아리까리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 나온 형식대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정답대로 문제를 풀어야지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나름대로 얘는 이렇게 해서 우리 한글도 아리알로 바꾸고 바꿔야 돼. 이렇게 하면 그거는 우리 상황에 맞춰서 맞게 풀었지만 정답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주어진 대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같은 문제요. 이 문서에 대해서만 기본 글꼴을 RER 굵게 12포인트로 설정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홈에서 글꼴을 누르신 다음에 고민하지 마세요. 여기에 원래는 맑은 고딕으로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글 글꼴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 글꼴에서 RER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냥 영문식으로 가는 겁니다. 글꼴 스타일 굵게 크기 12포인트.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놔두고요. 기본값으로 설정을 누른 다음에 이 문서에만 이라고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거는 조금 깨림칙하지만 우리는 그냥 이 형식대로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그렇게 풀지 않으면 오답 처리가 되거든요. 어디 뭐 하소연 할 때도 없으니까 이 정답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방식대로 문제를 푸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3번이요. 문서에서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개발 도구 있죠? 개발 도구에 매크로 보안에 들어가면요.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 얘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확인을 누르고 4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회사라는 메일 병합 필드 바로 옆에 프린트
데이트 필드를 추가합니다. YYYY년 MR DIL 날짜 형식을 사용합니다. 회사라는 메일 병합 필드 바로 옆에 여기네요. 그쵸? 여기 옆에 프린트 데이트 필드를 추가합니다. 자, 일단은 회사 옆에 오신 다음에 뭔가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삽입에 보시면 삽입에 텍스트에 보시면요. 빠른 문서 요소 안에 이거는 이 메뉴들을 알고 계셔야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필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필드. 그러면 이 필드에 범주를 날짜 및 시간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 데이트 선택하시고 날짜 형식을요. 연, 월, 일로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연, 월, 일을 선택하시고 YYY년 MR DIL 그쵸?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뿅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2010에서는 안 나왔던 문제인데 2016에 새롭게 나온 문제네요. 우리가 편지 병합을 해서 여기 회사 이름이 각각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편지 병합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그 회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뿅뿅뿅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 옆에 우리는 이렇게 날짜가 오늘 날짜로 찍힐 겁니다. 아마. 그래서 삽입에 빠른 문서 요소에서 필드를 삽입을 해주는 거예요. 이 회사 옆에 필드를 삽입을 해주는데 어떤 거냐면 날짜와 시간이 돼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 중에서도 뭐 에디트 데이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린트 데이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형식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연, 월, 일로 구성이 된 요일은 빠진 얘를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됐죠? 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이 홍이고 이름이 길동인 새 받는 사람 목록을 만듭니다. 이 목록을 내 데이터 원본 폴더에 팩스 목록이라는 이름으로 지정합니다. 새로운 받는 사람 목록을 만든대요. 우리가 이러한 서류들을 만들어 놓고 새롭게 추가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요. 편지입니다. 편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편지 병합 시작 그룹에 받는 사람 선택해서요. 기존에 만들어졌던 거는 기존 목록에서 사용하면 되지만 지금은 새롭게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새 목록 입력.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성에 홍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이름에 일동이라고 쓰겠습니다. 일동. 그 다음에 확인 단추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얘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목록을 내 데이터 원본 폴더에 팩스 목록이라는 이름으로 지정합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문서 폴더 안에 내 데이터 원본이라고 만들어져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저장을 하면 돼요? 팩스 목록이라고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프로젝트 저장을 하고 사라져 버렸네. 자, 저장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젝트 2번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쵸? 되셨나요? 조금 생소할 것 같아요. 그쵸? 2010이랑은 또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메뉴들은 비슷한데 새로운 기능들의 문제들이 많이 추가가 됐네요. 그래서 조금 생소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 1번을 푸는 거니까요. 그냥 이런 문제들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은 YBM 테크의 본사 영업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제품군의 소개 문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네요. 매출이익표 DOCX에 포함된 내용을 차트 위에 삽입하여 연결합니다.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요. 차트를 찾아서 차트 위로 일단은 위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포함된 매출이익표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 파워포인트 할 때 생각나시나요? 삽입에 보시면 외부 밖에 있는 엑셀 문서나 다른 문서를 갖고 오는 게 있었잖아요. 어디요? 여기 텍스트에 보시면 개체를 눌러서 파일로부터 만들기
이 메뉴는 생각나시죠? 그쵸? 찾아보기. 문서 폴더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만들어진 매출 이익표를 가지고 할 거예요. 삽입. 그 다음에 파일의 연결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차트 위에 삽입하여 연결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파일의 연결을 체크하시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뿅 들어가 있겠죠. 그쵸? 이렇게 매출 및 이익이라는 표가 들어가 있고 이 표를 가지고 이 차트를 만든 거겠죠. 자, 2번 문제요. 문서에 있는 모든 EN-를 EM-로 바꿉니다. 자, 2010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자, EN-를 EM-로 바꾼대요. 그러면 우리는 바꾸기 있잖아요, 바꾸기. 홈에 보시면, 여기 편집에 바꾸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컨트롤 H네요, 그쵸? 얘는 컨트롤 F, 찾기, find. 바꾸기는 H. 여하튼, 메뉴를 눌러서요, 그쵸? 자, 여기에 원래는요,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요, 바꾸기라는 메뉴 창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눌러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EN-를 우리가 그냥 찾을 수는 없어요. 그냥 찾을 수는 없어서 여기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눌러서 옵션 버튼에 EN-를 찾고 그 다음에 바꿀 내용을 어떻게 해요? EM-로 또 가셔야죠. 옵션을 눌러서 여기 EM- 그러면 는 플러스로 바뀌네요. 그렇죠? 그럼 모두 바꾸기를 누르면 여기에 있는 대시들이 확인 끄면 이렇게 길어졌네요. 그렇죠? 하나가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길게 보여주는 게 EM- 짧은 게 EN- 이렇게 하면 이번 문제가 끝나고요. 3번이요. 제목의 스타일을 수정하여 글꼴색을 황록색, 강조 3, 50%더 어둡게로 변경하고 다음 단락의 스타일이 본문 첫 줄 들여쓰기가 되도록 설정합니다. 우리가 메뉴만 알고 있으면요. 모스 문제는 문제대로만 푸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제목의 스타일을 수정한다고 했으니까 스타일이 어디 있어요? 홈에 있잖아요. 홈에 스타일에. 그러면 제목의 스타일을 수정하시는 겁니다. 수정을 누르면 제목의 스타일이 이렇게 컬러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얘를요. 황록색 강조 3 50%더 밝게로 색깔을 바꾼대요. 여기 눌러서 색깔 먼저 찾으시고 50%더 어둡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고 아직 끝난 거 아니죠? 다음 단락의 스타일이 본문 첫 줄 들여쓰기. 그럼 다음 단락의 스타일이 목록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어떤 걸로요? 본문 첫 줄 들여쓰기. 그럼 여기 보시면 계속 내려보시면 본문 들여쓰기, 본문 첫 줄 들여쓰기 이렇게 있네요. 그죠? 다음 단락의 스타일이 본문 첫 줄 들여쓰기 된 상태에서 시작돼 라고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문제대로 풀었으니까 됐겠죠? 4번이요. 이 페이지의 차트 아래에 피겨 4라는 매출 및 이익이라는 캡션을 추가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피겨 1이라는 라우터, 여기 2라는 스위치, 요런 캡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차트에 저 피겨라는 캡션을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차트를 선택을 하시고 넣어줘 라고 해야 되니까 삽입이라는 메뉴에서 아니 얘는요 캡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참조에 있어요. 참조에 보시면 여기 캡션 삽입이라고 있죠. 네, 캡션 삽입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빼기 피겨 4는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및 이익 비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확인.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이 프로그램상 오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지금 캡션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쵸? 여기 밑에 캡션이 1, 2, 3처럼 들어가야 되는데 안 생겼잖아요. 다시 넣어볼게요. 캡션 삽입을 누르시고 빼기 매출 및 이익 비교 요때는요 엔터를 치셔야 됩니다. 엔터를 치셔야지 여기 밑에 캡션이 들어가요. 이건 좀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해서 입력이 되셔야 됩니다. 캡션이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는 하셔야 돼요. 자동으로 추가됐고 5번이요. 그림 목록이라는 제목 아래쪽에 그림 목차를 추가합니다. 기본값을 사용합니다. 그럼 일단은요 그림 목록이란 이 캡션에 목차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림 목록으로 가서 첫 번째 엔터 모양에 여기 그림 목차 삽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피겨 1, 2, 3, 4 이게 몇 페이지에 있어? 이게 들어가겠죠? 기본값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확인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라우터랑 1, 2페이지에 있고 3페이지에 있어. EM-, 이거는요, 아까 우리가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짧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문제 상의 문제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프로젝트 3번도 다 풀어봤잖아요. 그쵸? 자, 프로젝트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를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뉴스레터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온라인에서도 함께 게재될 예정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네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서에 Alt Ctrl 9를 누르면 선택한 텍스트에 강조색을 없애고 이중 밑줄이 적용되는 밑줄 강조라는 이름의 매크로를 기록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강조색이 있고요. 텍스트 강조색.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밑줄이 있는데 얘를 눌러보시면요. 이중 밑줄이 있어요. 이중 밑줄. 그쵸? 그러니까 얘를 설정을 해주는 매크로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매크로는요. 개발 도구 안에 있다고요. 개발 도구에 보시면 코드에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매크로 기록을 누르시고 매크로 이름은 어떤 걸로? 밑줄 강조로 해요. 밑줄 강조. 오타 없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문서라고 했잖아요. 모든 문서로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얘를요. 프로젝트 4 문서로 지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지정을 하신 상태에서 단축키가 있잖아요. 그러면 키보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Alt Ctrl 9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꼭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Alt Ctrl 9를 누른 상태에서 지정을 눌러주면요. 현재 키로 이렇게 뿅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닫기를 누르시면 매크로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요? 텍스트 강조색을 없애고 이중 밑줄이 적용되는 이중 밑줄을 설정하는 것까지 하셔야겠죠. 그쵸? 그럼 닫기를 누르신 다음에 홈에 오셔서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텍스트 강조색을 색 없음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밑줄을 이중 밑줄로 선택을 했어요. 그쵸?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내가 선택한 부분에만 지금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꼭 개발 도구에 와서 기록 중지까지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1번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섭취량 분석의 네 번째에 있는 항목에 있는 메모를 완료로 표시합니다. 그럼 일단은 섭취량 분석으로 와서요. 네 번째 항목이 간식이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있는 메모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 메모를 추가를 해서 완료라고 쓰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메모를 추가하시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보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보시면요. 메모 완료로 표시라고 돼 있죠? 그럼 얘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메모를 완료라고 이렇게 뿅 들어가는 거예요. 자, 3번이요. 예 제목의 아래쪽에 있는 표에 체지방 측정 사례라는 대체 텍스트 제목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예라는 여기 아래에 있는 표에 얘겠죠, 그쵸? 이 표의 속성을 여시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표 속성. 그 다음에 체지방 특정 사례라는 대체 텍스트 제목, 대체 텍스트로 와서 제목에요. 써주시면 되겠죠. 체지방 특정 오타 나지 않게 띄어쓰기 잘해서 사례라고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 4번이요. 자동 복구 정보의 저장 간격을 15분으로 설정합니다. 얘는요. 옵션에 있겠죠? 파일에 옵션에 들어가시면 저장이요. 저장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자동 복구 저장 간격을 10분이 아니라 15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별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네요. 그냥 이 메뉴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문서에 자동으로 하이픈을 넣도록 설정합니다. 얘는요. 문서에 자동으로 하이픈이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레이아웃의 메뉴에 보시면요. 페이지 설정에 여기 하이픈 넣기라고 있죠? 그러면 얘를 눌러서 여기 없음이 아니라 자동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 뭐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하이픈이 이렇게 들어가나 봐요. 자, 이렇게 해주면 프로젝트 4번 문제도 끝났네요. 그러니까 워드 같은 경우에 메뉴를 찾는 게 문제지, 그리고 우리는 워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잖아요. 한글로 문제가 나왔으면 우리는 쉽게 풀 수가 있을 텐데, 워드라는 거는 우리가 좀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좀 생소한 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모의고사 1회, 2회, 3회를 반복해서 보시면요, 그 메뉴가 그 메뉴예요. 같은 유형들의 문제들이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5번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AB 대학의 행정조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사용할 교재 제작을 돕고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문제인데요. 1번이요. 표의 작성일이라는 텍스트 바로 오른쪽 셀에 날짜 선택 컨텐츠 컨트롤을 삽입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러면요, 일단은 표로 가셔야죠. 그래서 이 표의 작성일 옆에 컨텐츠 컨트롤은요, 개발 도구 안에 있습니다. 컨트롤은요. 그래서 이 컨트롤에서 날짜 선택 컨텐츠 컨트롤을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2번이요. 제목 3 스타일이 적용된 모든 항목을 찾아 제목이 스타일로 변경합니다. 홈에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아까 생각나세요? EN-를 EM-로 바꿨잖아요. 그것처럼 바꾸기, 홈에서 바꾸기 편집에 바꾸기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요.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기에 제목 3 스타일. 그러면 여기 서식에서 스타일을 제목 3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확인. 그 다음에 여기 바꿀 내용을 제목 2 스타일로 바꾸자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를 제목 2 스타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모두 바꾸기. 그러면 이렇게 모두 8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문제대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떤 게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제목 3이라는 스타일이 제목 2로 바뀌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3번이요. 목차를 수정하여 제목이 수준까지만 표시되도록 설정합니다. 목차를 수정을 해서 얘가 목차잖아요. 그쵸? 얘를 제목 2 수준까지만 표시되도록 그러면요. 일단은 목차를 선택하는 게 순서고요. 우리 그 그림 목차 삽입한 것처럼 참조해 보시면 여기 여기 목차 있잖아요. 목차. 그래서 여기 목차에서 사용자 지정 목차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용자 지정 목차.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준 표시를 어떻게 하면 돼요? 문제 2까지만 표시하도록. 그러면 얘를 2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게 3 하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2까지만 표시를 하시고 나머지는 뭐 없으니까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수준이 외항형 여기까지도 들어갔네요. 그쵸?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4번 문서의 모든 변경 내용을 추적합니다. 변경 내용 추적을 해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고 암호를 넣지 않습니다. 얘는요. 검토 탭에 있습니다. 검토 탭에 보시면 변경 내용 추적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추적 잠금을 하시는 거죠. 추적 잠금. 그리고 얘는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변경 내용을 추적을 해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고 그러면 나는 지금 변경 내용 추적을 걸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암호를 넣지 않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확인을 딱 눌러주시면 되죠. 그러면 변경 내용 추적을 끌 때는 추적 잠금 이 부분을 해서 암호를 해놓으면 변경 내용 추적이 계속 표시가 되겠죠. 그쵸? 이거를 해제하기 전까지 암호를 넣고 해제하기 전까지는 이게 해제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추적 잠금하되 암호는 넣으라고 말이 없으니까 그냥 확인으로 닫고 나오시면 이렇게 변경 내용 추적이 잠금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5번이요. 마지막 문제네요. 현재 테마를 문서 폴더에 MBTI라는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그러면 얘는요, 테마를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디 있어요? 디자인의 테마가 있었잖아요. 테마. 그리고 여기 앞에 테마에서 현재 테마 저장을 누르셔가지고 여기에 문서 테마 폴더로 이동이 됐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이름에 MBTI 저장을 해주시면 이 테마가 저장이 된 겁니다. 그쵸? 우리가 만든 테마가 저장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워드 엑스퍼트 실전 모의고사 1회를 풀어봤는데요. 처음 풀다 보니까 처음 나오는 유형들도 있고 그 다음에 메뉴가 2016으로 바뀌다 보니까 조금 좀 아리까리한 부분도 있는데 뭐 이 정도예요. 이 정도로 문제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시면 되고요. 아직 우리가 모의고사 1회를 푸는 거니까 2회, 3회를 반복해서 더 풀어보시면 좀 더 수월하게 좀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모의고사 1회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2회, 3회 문제를 또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